ARC 나리뇽함은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함과 군산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군산함대 미사일 SSM-700K 해성을 9천만 달러에 수입하여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로 대규모 선박 격침 훈련을 공개해 그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레이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어 전세계 대함 미사일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접경국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독재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국경에 거의 전군을 배치해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전투함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이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한국의 K3를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깝게 대하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때 5,314명을 파병했는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총 16개 국가 FTA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이반두케 신정부 출범 이래 오렌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표방하는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의 핵심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드라마, 영화, K-팝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수출하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에 열광하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달러로 3년 새 5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수출하고 유연탄과 커피,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력은 콜롬비아의 일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간의 무료 환승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보고타 산동네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아차가 콜롬비아에서 지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과 소울을 기반으로 한 택시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콜롬비아를 기지 삼아 남미 주요 시장들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에 힘센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이 발전소에 설치된 힘센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출력과 LNG와 경유를 선택 가능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테르모노르테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에 5곳의 엔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즈 콜롬비아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콜롬비아는 한국과는 형제와도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민은 한국에 대해 존경과 호기심이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나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구를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 많은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콜롬비아를 도와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말들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9.11로 사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주 보건당국의 살균제 주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당국자들과 언론들은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절대 소독제와 살균제를 몸 안에 주입하면 안 된다 라고 연일 해명 기사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전역에 트럼프가 언급한 약들과 살균제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완전 미국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가짜뉴스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미국 언론들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듯이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일단 트럼프는 이번 사태를 미국과 트럼프의 적대적인 언론사들의 조작과 가짜뉴스 때문에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구닥다리 언론 때문에 일일 브리핑이 가치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25일 브리핑은 20분 만에 마치면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언론을 통해 해명과 반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트럼프에 대한 해명성 기사가 쏟아졌는데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국을 위해 일하는 트럼프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실이고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23일 1일 브리핑에 참가했던 행정부 내 의료 보건 담당자들과 백악관 참모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브라 벅스 백악관 태스크포스 팀 조정관은 방송에서 트럼프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않았다, 계속된 뉴스거리를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언론사의 조작이고 과장이다 라고 해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벅스 조정관은 트럼프의 심기를 먼저 눈치를 보면서 C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백악관 참모입니다. 스승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병연구소장이 비교적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위험한 사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가짜뉴스의 대표 주자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CNN은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을 했다, 어린아이들도 웃을 짓이다, 해명도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런 트럼프를 말리지 않는 공화당 지도자들은 역사의 악당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면서 강력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 와중에도 경기 부양수표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누가 왜 결정했는지 백악관과 재무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라면서 트럼프의 비정상적인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폭스 등 언론사들은 트럼프가 기자들을 향해 비꼬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벅스 조정관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는 동영상을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정확하지 않고 위험한 생각들을 자신의 참모들에게 정책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고시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 폭스는 26일 기사에서 트럼프는 트윗에서 미국 기자들을 향해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미국 언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투였다며 해명했다. 이런 트럼프의 미디어 전략은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트럼프의 실수와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다른 주제에 대해 계속 진실을 가리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무책임한 혼란 작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돌팔이 약장수 트럼프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미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야당과 의료단체 등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보건당국들은 트럼프의 말은 거짓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고 래킷 벤키저 같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경고문을 발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바이든 대선 후보도 살균제나 소독제나 표백제이든지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돌팔이 약장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 라면서 미국 국민들을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50만 개의 진단키트를 공수했다고 해서 트럼프와 각을 세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26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있다. 공직자는 정확한 정보를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의 발언 이후 주 보건국에 수백 통의 긴급 한 라인을 통해 살균제 주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우리는 경고했다. 실제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트럼프가 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대통령 재선 당선도 물 건너갔다는 여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12.19 전쟁 승리에 강력한 리더십 지도자로 선거의 재미를 보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12.19 악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일본의 아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처럼 트럼프도 정치 인생이 끝날 판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한 이상한 결정과 언행들은 조 바이든과의 대선 토론에서 계속 언급이 될 것이고 CNN 등 언론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언행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13% 인상 합의안을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에서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